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몸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오미크론에 걸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사용해보니까 3번 모두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보다 좀 의미 있는 것은 장중에 꽤나 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려와 달리 양호한 마무리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행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되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권 내에서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조금씩 반등을 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어서 오늘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면 크게 상승이나 하락 없이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양매도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었죠. 7조 7천억. 직전 한 달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저조한 거래 대금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보면 5조 6천억. 직전 한 달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최저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직전 한 달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 주체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투자 심리가 정말 위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많은 참여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은 다들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은 줄어들 때 그때서야 다시 거래 대금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그래도 많은 물량이 나갔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오늘은 비교적 많은 물량이 순매도로 잡혔죠.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SK하이닉스, SK스퀘어, SM, 삼성 SDI,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DLENC, 카카오, JYP,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에 엔터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 사실 미증시의 흐름이 금요일날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말씀드린 대로 출발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 만큼 오후장에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증시의 흐름과 다르게 금요일날은 나스닥 1.2%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 물론 초반에는 정말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거의 1.5%의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정말 초반은 좋지 못했었는데 한 9시 30분이었나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뿐만 아니라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고 장중한 때는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동시간대에 한번 흐름을 보면 자,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비슷한 시점이에요. 9시 30분부터 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현재가까지 거의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시간대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프랑스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과의 105분간의 통화가 있었고
여기에서 외교적 해결에 동의를 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양국에서 모두 수락을 했다는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반등을 했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 섣불리 오늘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또 돌발 변수가 나타남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런 조금 우호적인 기사가 발표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우리가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 23일이죠. 이게 현실 시각일 거예요. 이때 또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 만큼 또 여기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시장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 하락분까지 반영을 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23일날 외무장관 회담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 그리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있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섣불리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변동성 시장을 관망하자,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시장은 항상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라든지 작년의 테이퍼링, 그리고 재작년의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초반에 시장을 많이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슈가 노출되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상승 제한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시장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오늘로 따졌다면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해서 조금씩 매수해보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건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제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거 있죠. 이렇게 대외 변수로 주가가 급락이 났을 때 이런 구간을 저가 매수 기회로서 매수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을까,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1월 말만 하더라도 연준이 3월달에 금리를 0.5% 인상시킬 것이다, 이 전망이 무려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3월달에 0.25% 올릴 것이다, 이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JP모간 체이스에 따르면 연준에서는 0.25%씩 9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내년 3월이 되면 2% 초반에서 중순까지 이 정도 범위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3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3월달에 긴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다, 먼저 이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0.25%를 올린다면 악재 반영과 함께 시장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0.5%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었던 만큼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가 있어도 이렇게 일단은 사실 발표와 함께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가 1% 이상의 급락에서 출발했었는데 모두 약보합까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치고 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저는 눈에 돋보이는 것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화장품, 또 엔터, 카지노, 음식료, 그리고 항공, 여행도 있고요. 자, 일단 엔터 관련주를 보시면 하이브도 지금 4.7%, SM도 5%, YG 엔터도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도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몇 년 만에 주류 가격도 다시 상승했고, 또 3월달에는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오늘 1.5%가 넘는 급락장에서 지수가 보합권까지 올라올 때 가장 첫 번째로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였죠. 자,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일봉으로 볼게요. 솔직히 단기간에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몇 퍼센트죠? 30%.
한 달 사이에 30%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투어도 보시면 23%, 24% 꽤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예를 들어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거나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팩트 발표가 있을 때, 그때는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온다면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는 또 일정 부분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해 드린 것이고요. 어찌 됐던 간에 최근 구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인 건 맞다. 여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반대되는 시각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동안 눌렸었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다양한 섹터들, 그쪽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많은 수급들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매도 시점이나 투자의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주말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열도 내리는 것 같고 몸이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있을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더 이상 이제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방해할 수 없는 이슈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